오늘 하루 가장 뜨거웠던 뉴스업 브리핑. 뉴스업 브리핑 김수민 평론가, 민동기 평론가,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예고해드린 문재인 대통령 유럽 순방 소식 민동기 평론가가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오전 이제 서울공항을 통해서 귀국을 했는데요. 네. 일단 초청국 자격으로 G7 정상회의에 참석을 했고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글로벌 백신 허브 구상과 함께 개발도상국에 대한 백신 공급 지원 방침을 밝혔습니다. 네. 특히 이번에 순방 기간 동안 유럽의 백신 제조사인 아스트라제네카, 큐어백 대표와 잇따라 접촉을 했고요. 네. 이 백신의 안정적 확보 방안을 모색을 했고 동시에 한국의 백신 생산 능력을 활용해 줄 것을 당부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스트리아, 스페인은 국빈 방문을 했는데요. 양국 관계를 각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데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요. 아무래도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유럽 주요 국가의 협력 강화 차원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오스트리아와는 이 5G 수소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고요. 네. 스페인과는 제3국 건설 시장 공동 진출 확대라든가 예. 친환경 디지털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아, 그래요. 이 대통령의 비즈니스가 참 다양해졌다는 느낌이 들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다양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요즘 굵직굵직하고 다양한 게 많아요. 아무래도 산업혁명적인 흐름 이런 네. 것들을 반영을 해야 될 것 같고 네. 저도 좀 최근에 알게 된 것 같은데 예. 국내에 좀 먼저 알려졌으면 좋았을 것이 대통령이 방문하는 나라들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사전에 공유가 되면 예. 더 볼 수 있는 관전 포인트들이 늘어날 그렇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보니까 오스트리아는 과학기술 강국이고 음. 또 스페인 같은 경우는 친환경 에너지의 선진국이다. 예. 이런 점들이 이번에 또 부각이 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국가마다 앞으로 그 특성을 고려한 국제 협력, 네. 예, 좀 성숙할 수 있는 뭔가 그런 사업 영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순방 기간 중에 가장 인상적인 장면 소개해 주세요. 그러니까 몇 가지 인상적인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G7 정상들의 손가락 사진이 좀 뒤늦게 화제가 손가락 됐습니다. 사진. 네, 지금 유튜브에 올라가는데요. 예, 저 뭐 바이든 대통령, 보리스 존슨 총리 다 문재인 대통령 가리키고 있는 거죠? 예, 그 문재인 대통령을 가리키고 있는데 영국의 존슨 총리가 예. 한국이 단연 세계 최고의 방역 모범국이다. 예. 방역 1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고요. 그래요?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웃는 그런 장면인데 이게 비공개 회의 장면을 잡은 사진이거든요. 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순방한 동행한 기자단은 물론이고 영국에 있는 현지 취재 기자들도 몰랐던 장면이라고 하는데 예. 이게 뒤늦게 공개가 돼서 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사진을 얼핏 보면은 더 게임 오브 데스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예. 더 게임 오브 데스 하면서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게임이거든요. 옛날 아재들은 그거 007빵. 그렇죠. 뭐 007빵하고 007. 조금 네. 다른 게임인데 아, 그래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대학교 때 그 짜장면 시켜 먹고 군만두 한 개 남으면 누가 네. 먹을 거냐 예. 해가지고 그런 게임을 하곤 그거 했습니다. 전쟁 벌어져야 돼요. 네. 자, 그렇게 해서 저 사진, 조금 전에 보신 사진. 네. 그러니까 방역 1등 국가 어디지? 하니까 다 손가락 가리킨 거예요.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예. 어떻게 기분 보면은 되게 좋아 보이시네? 그렇다라기보다는 예. 어떻게 보면 저 왜 손가락질을 하고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 내용을 보면 네, 그렇다라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굉장히 인상 깊었던 장면이 하나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스페인 상원 도서관을 방문을 하거든요. 네. 여기서 조선 왕국 전도를 열람을 합니다. 예. 이 조선 왕국 전도는 현존하는 서양인 제작 조선 지도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지금 유튜브로 나가고 있어요. 네, 여기 예. 자세히 보시면 독도하고 울릉도가 모두 조선의 영토라는 게 명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허. 네, 이건 울릉도 굉장히 독도가 저 확대된 영역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사료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인데 음. 이게 공개가 되고 나서 일본 자민당이 네. 지도 속의 섬은 독도가 아니다라고 또 이렇게 주장을 하는 독도가 아니 뭡니까 저게? 저도 그게 묻고 싶습니다. 그럼 예. 독도가 아니면 뭐란 얘기냐 어허. 묻고 싶고요. 또 하나 좀 이렇게 장면은 아닌데 예. 스페인 같은 경우에 왜 이렇게 그 한국이라든가 문재인 대통령을 환대를 했냐? 예. 이거는 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음흠. 지난 2월에 로이터 통신이 보도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네. 아까 김수미 평론가가 얘기를 했지만은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에너지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요? 근데 지금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카탈루냐 지역에서 일본 닛산 자동차가 철수를 하려고 합니다. 네. 근데 여기에 한국의 배터리 공장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스페인의 굉장히 큰 기대거든요. 그렇군요. 예, 근데 이번에 또 김종현 LG 에너지 솔루션 사장이 스페인 방문에 함께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좀 경제적인 협력 관계를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 스페인이 환대할 수밖에 없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그만큼 이제 한국의 국격도 올라갔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데 네. 다만 보고 싶지 않은 장면도 하나 있긴 했습니다. 청와대가 오스트리아를 국빈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의 소식을 SNS로 전하면서요. 네.
오스트리아 국기가 아니라 독일 국기를 잘못 올렸거든요. 아니 글쎄 외교부가 가끔 잊어버릴만 하면 이런 실수를 하대. 예전에도 체코를 체코슬로바키아라고 한다든지 그렇습니다. 발틱 3국과 발칸 3국을 헷갈린다든지 이런 실수들이 있었죠. 아 이상하네. 그러면 참 외교 일선에 있는 외교관들 수준을 한번 점검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이게 좀 다자 외교에서 약한 게 아닌가. 예. 그러다 보니까 유럽이라든가 이쪽에 좀 이해도가 떨어지는 건가 이런 생각도 한편에 그런 면은 봅니다. 있습니다. 동맹 외교에 치중하다 그렇죠. 보니까 그렇죠. 소위 사강 다자 외교라든지 외교. 이쪽으로 너무 치중해서 그런 역효과가 아니 그러니까 난건 유럽이 아닌가. 이 정도라면은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남미 같은 데는 어떻겠어요? 그렇죠. 그쪽은 우선순위가 더 떨어질 거라고.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실수 이런 거 이거 같은 실수 되풀이하면 안 됩니다. 자 이번에 유럽 순방 한번 종합 정리해 보죠. 뭐가 내용이 많아서 네. 굉장히 좀 간추려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한국 외교의 주된 대상이 미국하고 동북아 중심이었다는 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번에 G7을 비롯한 선진국으로 확대하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은 분명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 이 다자간 정상 외교든 정상회담을 할 때는 주로 내용이 대부분 한반도 이슈였습니다. 네. 근데 이번 순방에서는 방역, 백신, 반도체, 배터리, 친환경 미래 산업 전반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네. 물론 이제 코로나 상황과 같은 특수한 요인이 있긴 했습니다만 이번에 G7에서는 과거와는 다른 한국의 위상을 일정 부분 확인한 것은 분명히 성과로 보여지고요. 그렇군요. 다만 숙제도 분명히 놓여진 건 사실입니다. 음흠. 특히 이제 높아진 국경만큼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책임도 져야 할 부분이 굉장히 커졌는데요. 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개발도상국을 위해서 코로나19 백신 지원에 총 2억 달러를 쓰겠다고 밝혔거든요. 네. 근데 앞으로도 이제 비슷하게 이 국제적 공공재에 대한 분담 요구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예. 그래, 우리나라도 이제 스웨덴 같이 국제 공공개발, 그렇죠. ODA, 국제 네. 원조 이런 데 좀 눈을 떠야 되고 일본이 연간 100억 달러 이상 기부하거든요. 그렇습니다. ODA로. 그런 것 좀 배워야 될 이제 것 그런 요구가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지속적으로 나올 것 같고요. 같아요. 예. 그리고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상향이 됐거든요. 네. 근데 한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탄소 중립 정책에 참여해야 한다는 국제적 압박을 분명히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제 목표치는 분명히 제시를 했는데 이걸 우리가 제대로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항상 의문부호가 찍혔는데 네. 더 이제 강한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번 G7 정상회의 공동 성명에서 중국에 대한 비판 강도가 상당히 강해졌거든요. 네. 이건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대목입니다. 그렇죠. 물론 참관국으로 이번에 참석을 했기 때문에 공동 성명에 우리 한국이 이름을 올리진 않았습니다만 어찌 됐든 앞으로 중국을 향한 역할을 많이 요구받을 수밖에 없고 네. 여기에 좀 노출이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한 가지 방법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G7이라 하더라도 네. 다른 나라들이 전부 미국의 이해에 동참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분명히 프랑스라든가 독일 같은 경우에는 맞습니다. 중국과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네. 미국과는 다른 셈법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럼 우리는 이런 나라들과 함께 미중 간의 냉전을 좀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것 아니냐. 예. 이런 고민을 좀 해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도전과 기회가 교차하는 가운데서 우리 생존 전략 조금 더 수준을 높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두 번째 뉴스 김수민 평론가. 네, 윤석열 전 총장 소식입니다. 네. 대변인까지 두고 메시지 창구 단일화를 했지만 혼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민심 투어를 예고했지만 또 비판이 잇따르고 있는 이런 상태인데요. 네. 윤 전 총장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투어를 떠나는 길인데 예. 블루투스 스피커에서 엉뚱한 노래가 나옵니다. 아이고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됐습니까? 참 그 엉뚱한 노래가 왜 나오는지 한번 소개해 주세요. 오늘 뭔 일이 있었죠? 네, 윤 전 총장 측의 이동훈 대변인 예. 국민의힘 입당을 오늘 시사를 하는 그런 발언을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했었는데요. 했었는데. 네, 그때 한 얘기가 텐트를 치려면 중심축을 어디에 박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국민의힘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 그러니까 이제 진행자가 국민의힘 입당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느냐라고 예. 질문을 하니까 그렇게 받아들여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 27일 언저리에 대선 도전 선언을 할 거다. 이런 발언까지 했는데 예. 라디오 발언 직후에 윤 전 총장이 다시 이 대변인을 통해서 다른 입장을 전달을 했습니다. 뭐냐면 입당 여부는 민심 투어 이후 판단할 문제고 예. 경거망동하지 않고 태산처럼 신중하게 행동할 것이다. 예. 이렇게 덧붙였고요. 그리고 중앙일보하고 단독 인터뷰를 가졌는데 이 자체가 일단 대변인을 뒀음에도 직접 결국에는 출연을 해야 되는 그런 처지를 보여준 거죠. 예. 이때 한 발언이 나는 국민의 부름에 의해서
나온 사람인데 예.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국민의힘 인사를 만났고 그 반대 진영에 있는 분도 만날 수 있다. 아니 대변인 말하고 전혀 달라요. 라디오 나온 발언하고 이 말하고는 전혀 달라요. 예, 그리고 지금 그 길을 따라가는 중이며 그 끝에 무엇이 있는지는 나조차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특히 민주당 쪽에서 비판이 잇따랐는데요. 박용진 의원은 미천을 다 드러내게 하는데 1시간도 많이 들인 것 같다라고 예. 했고 정청래 의원은 제2의 안철수 반기문 자신 없으면 집콕하시라 이런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그 이해가 안 가네. 제가 이런 메시지 혼선을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가르쳐 드릴까 합니다. 직접 라디오 인터뷰 하시면 됩니다. 예, 지금 우리 뭐 방송에서? 그럼니다. 네. 임용대 뉴스업은 물론이고요. 여기 한 군데서만 하면 됩니다. 네, 대변인 통해서 메시지 전하지 말고요. 네. 이준석 대표가 대변인 통해서 얘기하는 거 봤습니까? 그리고 어지간한 대선 후보가 대변인 통해서 얘기 안 하거든요. 네. 직접 라디오 인터뷰합니다. TV 예. 인터뷰하고. 데려오세요. 본인 가서 모셔오시라고. 아, 그럼 모시고 싶습니다. 저도. 예, 네. 예. 알겠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님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우리 방송에 꼭 나오세요. 자, 윤석열 총장이 17일만 해도 내가 갈 길 가겠다. 국민이 가리키는 대로 큰 정치하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국민의힘 입당 문제가 나왔다 번복되는 네. 이런 혼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현상은 심각한데 과정이나 원인을 알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요. 그게 뭐 그냥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생각나는 대로 좀 짚어보면 예. 뭐 이동훈 대변인이 윤 전 총장의 진위를 잘못 짚었거나 예. 전달받았을 가능성 있는 것이고 혹은 자기 의지나 희망을 섞었을 가능성 예. 아니면은 앞으로 짜여져 있는 수순이 이미 있는데 예.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국민의힘이 입당을 할 건데 앞으로 일부러 유보하는 척하면서 시간을 벌려고 했는데 실수로 미리 털어놨거나 아니면은 입당할 생각이 없는데 예. 일단은 좀 그쪽 지지층을 잡아두기 위해서 시간을 벌거나 예.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걸 좀 추려서 보면은 예. 당사자들의 커뮤니케이션이나 일솜씨에 문제가 있었거나 예. 아니면 더 심각한 경우는 작전을 억지스럽게 펴고 있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런 좀 전반적인 혼선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일단 좀 첫 번째 점검을 해보자면 조직도 꾸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대변인만 먼저 두는 게 맞는가? 예. 조직에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또 오고 가고 조율을 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해야 될 말과 안 해야 될 말들이 가려지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예. 대변인의 어떤 활동이 안정적으로 펼쳐질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지금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을 놓고 대변을 하는 건데 그 과정에서 이렇게 혼선이 벌어지면 굉장히 큰 타격을 받는다라고 예. 하는 것이고 또 궁극적으로 이게 단순히 대변인의 문제인 것인가? 예. 결국에는 직접 얘기를 해야 되거나 어떤 그런 과정을 소화를 해야 되는 윤 전 총장의 문제는 아닌가? 예. 이렇게 또 볼 수 있겠죠. 우리 김수민 평론가가 굉장히 명쾌하신 분이거든요. 네. 근데 오늘 브리핑은 들으면 들을수록 더 모르겠다. 이게 왜냐하면 제가 봤을 네. 때 이게 미궁입니다. 예. 정치인의 네. 메시지는 짧고 간결해야 되는데 예. 이렇게 평론가들의 해석을 길어지게 하는 메시지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건 전략상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글쎄 뭐 한두 마디만 될 걸 이렇게 몇 분씩 방송하게 만듭니까? 윤 전 총장님. 아, 참. 그런데 이런 데 대해서 이제 원성이 잦아지고 있어요. 링 위로 선수가 안 올라오니까 막 상대방 선수하고 관중들이 아우성을 쳐요. 빨리 올라와라. 막 야유가 쏟아집니다. 지금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한마디 했죠. 네. 민심 투어 얘기가 나왔어요. 민심 예. 투어를 거치면서 결정을 하겠다 윤 전 총장 입장인데 예. 김종인 전 위원장은 과거와 같은 정치 행태를 보여주는 거는 국민에게 짜증만 나게 하는 거다. 이렇게 혹평을 했습니다. 사실 예. 민심 투어라는 말을 듣는 순간 떠오르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저기 현장을 다니면서 사진도 찍고 예. 결국에는 내가 이런 목소리를 그거 주로 들어서 정치 은퇴하신 분들이 하는 거예요. 민심 투어, 민생 체험. 네, 은퇴하고 다시 돌아올 때쯤 한다거나 예. 예, 그런 거고 윤 전 총장이 또 여기에 반박을 한 게 어묵 먹는 거 아니다. 예. 근데 어묵이라는 말을 스스로 할 정도면 예. 이것이 떠올리게 하는 것이 명확하다는 거죠, 사실. 예. 사실 지금까지 윤 전 총장이 보여줬던 행보들이 어떤 측면에서는 신선하고 효과적인 측면이 있었어요. 특히 초창기에는. 예. 각 전문가들을 만나면서 내 정책 관심은 이런 거고 이런 것을 지향한다. 이런 것들을 보여줬거든요. 예. 근데 계속 점점 조금 메시지는 오히려 줄어들고 가는 장소들만 부각이 되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예. 이렇게 거듭되면 이제 구체적이지 못한 메시지를 보면서 이게 뭐 보드 게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뭐 획득하는 예. 이런 것처럼 이제 정치가 비춰진다. 예.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시간을 벌고 싶을 수는 있어요. 그렇다면 차라리 거꾸로 내가 대선 도전 결심을 못했는데 일단 정치 활동을 시작하겠다. 동지들을 모으겠다. 예. 이것부터 먼저 시작하는 방법도 있고 예. 사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만 봐도 2012년 대선 때
대선 출마 선언까지 시간이 늘어졌는데도 그렇게 많은 비판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본인 메시지를 계속 내왔기 때문에 아하.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할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 그리고 중요한 게 소속 정당을 어디로 할 거냐. 이 예. 문제를 국민한테 묻겠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출제를 받아서 답을 내야 될 정치인이 거꾸로 국민에게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이런 역효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뭐가 뭔지 모르는 브리핑 잔뜩 지금까지 해드렸습니다. 세 번째 뉴스로 넘어가죠. 시간이 많지 않네요. 민동기 평론가. 쿠팡 화재와 관련된 소식을 가져왔는데요. 예. 일단 지금까지 이 소방차 수십 대를 동원해 가지고 화재를 진압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네.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또 예전에도 났던 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쿠팡. 예. 이 가연성 물질이 옮겨 붙었기 때문에 꺼져가던 불이 계속 이게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양상인데요. 예. 지금 건물이 붕괴할 가능성이 계속 커지고 있고요. 이미 건물 2층의 바닥 일부가 흰 채로 주저앉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아이고. 이 소방당국이 안전진단 결과를 토대로 건물 내부 진화 작업이라든가 예. 전날 건물에 진입했다가 빠져나오지 못한 소방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걸 이제 다시 작업의 재개 시점을 결정할 방침인데 이게 지금 이틀째 계속 진화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지금 걱정이 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쿠팡 노조도 기자회견 했죠?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좀 주목할 만한 내용을 좀 했습니다. 네. 화재 위험이 큰 전기 장치에 대한 문제는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계속 지적을 해왔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쿠팡에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거나 제대로 실행된 적이 없다고 지적을 했고요. 네. 오작동이 많다면서 스프링클러를 꺼뒀는데 이것 때문에 지연 작동을 했고 평소 화재 경고 방송에 오작동이 많아서 노동자들이 당일 안내 방송도 오작동일 것으로 생각을 했다는 증언도 있다. 네. 이런 내용을 좀 소개를 했습니다. 예. 노조의 주장에 따르면 이게 이제 예견된 화재일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특히 2018년에도 덕평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거든요. 네. 근데 당시에 어떤 내용이 좀 증언이 나왔냐면 노동자들이 화재가 나니까 당연히 나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현장 관리자가 자리를 이탈하지 말라면서 막았다는 그런 증언까지 소개가 됐습니다. 그건 정말 이해가 안 가요. 그렇습니다. 이 대목에서 분명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요. 김범석 쿠팡 창업자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좀 언급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네. 김범석 쿠팡 창업자가 최근 쿠팡 이사회 의장하고 사내이사 자리에서 물러났거든요. 예. 근데 쿠팡이 지난 1년 동안 9명의 노동자가 사망을 해서 중대재해법 적용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김범수 전 의장처럼 공식 지위가 없으면 책임이 있다는 걸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고요. 네. 그래서 이번 사임도 결국에는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중대재해법 처벌법을 두고 미리 이사직에서 사임한 것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거 참 이상한 얘기입니다. 그럼 앞으로 사고가 많이 일어날지도 모르니 책임 있는 자리에서 먼저 비껴나 있자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해석하면 그건 좀 우리가 악의적으로 해석하면 그렇게 비춰지는 거예요. 충분히 그런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고요. 그래요? 갑작스럽게 공식 직함을 내놓는 게 좀 이상한 거죠. 이 세월호 탈출한 선장하고 뭐가 다르냐 음흠. 이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우리 물류업계가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이게 난립하고 또 과당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까지 생기네요.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 민동기 평론가 수고 많았어요. 고맙습니다.